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식 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2021년 노동법 개정.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개별적 노동관계에 대해서 좀 개정한 내용을 조금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집단전 노동관계, 노조죠. 노조법 변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희 채널이 이제 노조 조합원들도 좀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 중요한 내용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 외에도 개정된 내용은 더 있습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노동관계조정법을 노조법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로 변경된 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어졌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노동조합이라는 이제 명칭을 달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는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서 설립 필증을 받아야지만 노동조합이라 부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다고 했을 때는 보통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통보를 했고, 과거에 이제 그랬던 경우가 정교조 같은 경우가 있죠. 물론 이제 공무원 노조법이나 교원 노조법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그 당시도 보면은 해직된 교원들이 있다란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더 이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이제 산업별 노조보다는 이제 기업별 노조에서 있었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뀐 부분이고요. 현재 이제 노동조합법에 보면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기업별 노조 같은 경우는 해고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노동조합원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이제 이 규정의 단서에는 만약에 이제 해고된 사람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투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조합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해석을 한 법원의 입장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 산업별 노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초기업별 노조는 이제 해고자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왔고요. 근데 하나의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의 해고자의 경우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때까지는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보통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해고자나 구직자나 심지어는 이제 가맹점주들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법에 있는 이제 근로자가 아닌 자가 있으면 노동조합이 아니다 라는 이 규정 자체를 삭제를 하라고 수차례 공고를 했었고, 현재 이제 국회에서 일부만 인용을 해서 노동부도 이거를 일부 부분만 수용을 해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이 근로자가 아닌 자, 이 문구 자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바꾼 건 아니지만은 별도의 규정을 둬서 비종사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종사를 하고 있지 않는 자, 즉 기업별 노조에서는 해고자겠죠. 이런 경우에도 조합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점들이 하나가 생겼고요. 초기업별 노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조합 간부가 사업장에 들어오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비종사자라는 명칭을 둬서 해고자뿐만 아니라 산별 노조나 이런 경우에서 조합 간부가 오는 경우에도 비종사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직장의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한 출입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단체 교섭이나 이런 거라면은 예를 들어 저희 사업장이 금속을 가공한다. 그럼 금속 노조에 있는 간부가 들어와서 단체 협약 시행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보장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조금 이제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가장 큰 변화는 기업별 노조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가 된다는 점. 물론 찬반 투표나 이런 데는 참여를 할 수 없게끔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신분으로서 조합비를 내고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기 때문에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노조법이 좀 변경된 내용인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제 이게 어디에 유리한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사실 이제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이 2년이더라도 이제 무제한 갱신 조항을 두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이 되어 왔었던 사정도 있고 3년으로 늘림으로써 어떤 불이익한 근로 조건이 계속 연장될 수도 있고 또 유령을 지켜낼 수도 있고 유불리 관계를 좀 더 지켜봐야 될 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파업의 이제 어떤 행위 모습에 대해서 우리 법에 이제 규정이 없어요.
전부 다 이제 판례에 의해서 파업의 쟁행의 정당성 관련한 행위를 이제 인정을 했는데요. 정당한지 아닌지. 정당한 파업은 민사적,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면책이 됩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어디까지가 이제 정당한 파업인가 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좀 현행법으로 좀 들어왔어요. 특히 직장 점거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직장 점거에 대해서는 주요 시설이나 아니면 국가 보안 시설이나 이런 경우에는 점거를 할 수 없다, 이런 명시적인 규정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법원이나 이런 판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직장 점거의 형태죠. 보통 이제 파업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도 있겠지만은 이제 회사를 이제 점거를 하고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끔 뭐 이렇게 하는 형태도 있고, 부분적으로 특정 뭐 본관 건물만 점거를 한다거나, 왜냐하면 공장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들처럼 직장 점거의 형태로 쟁의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는 부분적 병존적 그런 점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법적인 점거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니까 출입이 충분히 가능하게 해주고, 전면적인 게 아니라 뭐 일부 시설, 뭐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점거를 한다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점거를 한다거나. 그래서 한때 이제 어떤 병원에서 이제 파업을 해서 점거를 할 때 조합원들이 앉아 있는데 일정 간격을 다 유지를 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병종적인 점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판례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 판례 사실 그 주요 내용이 이제 법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쟁의행위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이런 문구가 들어왔고, 점거를 했을 때 이러한 조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돼야지만 된다라는 게 명시가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판단은 뭐 노동계나 이런 데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사실상 뭐 법원에서 인정했던 거가 법에 된 거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무조건 법에 들어오면서 점거라는 행태의 쟁의행위를 너무 제약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초안으로 나왔던 노동부 안보다는 훨씬 더 좀 나은 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거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불허나 이런 느낌으로 논의되던 것들이 뭐 법원에서 인정한 수준 정도로 정리가 좀 된 걸로 보이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한 효과나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영향들은 아무래도 좀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 점거, 사실 뭐 사용자들은 이에 대해서 직장 폐쇄로 문수를 했었는데요. 이 점거 형태를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이 폐쇄 또한 변경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사실 뭐 기존의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김노무사 TV 지난 시간까지 이어서 2021년 뭐가 바뀌었나, 개별적 노동관계, 집단적 노동관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어간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여기 네이버 카페 나가니까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마치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